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낮까지 가끔 비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1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로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오늘 밤 빗방울이 또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파란 하늘에 선선한 가을바람까지 나들이 가기 좋은 요즘인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6도, 안동 14도, 포항 17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2도, 안동 21도, 포항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 이어지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걸 할당 관세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최근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치솟는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한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물가는 잡지 못하고 우리 농업의 생산 기반만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는 전국 최대 체리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연간 400톤의 체리를 생산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지역 특화 전략 작물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올 초부터 체리를 포함한 5개 과일을 할당 관세 수입 품목에 추가하면서 가격 하락 등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떨어뜨린 데만 이제 주안점을 두고 하지, 이게 떨어질 때는 한도 끝 없이 떨어지는데 그걸 회복시키거나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갖다가 뭐 정하는 거 이런 거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은 농가 전체의 일로 실제 정부의 농축산물 할당 관세 수입은 최근 2년 사이 품목은 2배 이상, 금액은 59% 늘었습니다. 과거 사료와 가공품 원료에 국한되던 수입 품목도 최근엔 고관세인 과일과 채소, 축산물 등으로 확대됐지만 정작 기대한 효과는 의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런 할당 관세 지원이 소비자 물가 인하 효과가 낮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소고기 등의 경우 할당 관세로 인한 가격 인하분의 49% 이상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수입이나 유통업계가 가져간 걸로 분석된 겁니다. 밥상 물가는 잡지 못하고 오히려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농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할당 관세 수입을 무작정 늘리기 전에 농가 피해에 대한 영향 분석과 수입 농산물 유통 실태 파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50여 개 농산물과 식품 원료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관측 정보를 통해 올해 쌀 생산량은 363에서 36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0.7에서 2%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올해 벼 생육 상황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데다 최근 발생한 벼멸구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빅컷에 나서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1.75%포인트 높은데요. 미국은 올 연말과 내년 초 잇따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란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금리가 경기를 좌우했다면 내년부터는 경기의 향방이 금리 수준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예상된 미국의 금리 인하였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1.5%포인트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 안에 0.75%포인트, 내년에는 1에서 1.25%포인트를 더 내릴 전망입니다. 2027년 미국의 기준금리는 2.75%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2.5% 수준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오는 11월에 0.25%포인트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이 10월이나 11월에 한 번 정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3.5에서 3.25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한 75bp 정도 해가지고 한 2.5 정도 퍼센트 정도에서 이제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늦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이 반영되면서 저축성 수신금리, 즉 예금금리는 2022년 말에 4.22%이던 것이 올해 8월에는 3.35%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출금리도 5.57%에서 4.48%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63%에서 올해 7월 3.5%까지 떨어졌다가 8월에는 3.51%로 다시 올랐습니다. 2027년까지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계속 역전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본 이탈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환율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한국이 먼저 펀더멘털이 좀 빠르게 망가질지 아니면 미국이 더 망가질지는 내년도의 경기 속도, 하강 속도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대로 간다면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는 일반의 기대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번에는 금리 수준보다는 경기 하강 속도가 금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중소기업입니다. 한미 금리 차이 역전 현상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대기업의 납품 단가 조정 없이는 수입에서 중간재를 만들어 납품하는 부담만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해마다 300명 안팎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하지만 가해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구급활동 중 폭행당한 119 대원은 1,501명으로 연평균 300명에 달했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 1,166명 중 처분이 확정된 874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1명꼴인 86명에 불과했습니다. 올 연말 동해선 포항에서 삼척 구간이 개통되면 동해안도 본격적인 철도 관광 시대를 맞습니다. 특히 강원도 최남단 삼척시는 그동안 산업 물동량 수송에 이용되던 철도를 관광과 연계해 활성화하기로 하고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역을 허물고 새로 지은 2층 역사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삼척역. 과거 삼척역이 시멘트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동해선이 개통되면 부산, 울산, 경부까지 1일 철도 관광 시대가 열려 주변 상권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찾아와줘서 상인들도 좀 좋아지고 지역도 좀 살아나고 그러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겠지 하고.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코레일과 함께 삼척 관광 상품을 기획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광 택시와 시티 투어 버스도 확대 개편해 관광객 편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6,000원을 내면 5,000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1,000원 시티 투어 버스는 기존 금토일 3일 운행을 5일로 확대하고 코스도 개편해 삼척역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곳곳에 있는 그 삼척 관광의 아름다움을 좀 활용을 해서 그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기획해가지고 삼척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삼척역 외에 외곽의 옥원역, 임원역, 근덕역은 대중교통으로 중심지까지 연결할 방침인데 열차 운행 시간표 등이 확정되는 대로 승강장 위치 등을 조정해 버스 노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관광지가 분산돼 있어 렌터카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역사 내에 조성된 주차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해선 개통 초기에 추가 주차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한 당장의 실행 계획은 없어 교통 혼잡이나 주차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삼청역 앞에 있는 낡고 비좁은 번개시장의 경우 이전 현대화 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대상자인 주민 설명회를 1차를 했고 추후에 이제 상인들 설명회를 해서 이전 부지로 가실 분들은 가시게. 동해선 개통 초기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항, 영덕 등 경북 지자체들이 선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삼척의 관광 대비 태세를 점검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장기 출장 중 공용 차량으로 출퇴근해 견책 징계를 받은 경찰이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근무하던 해당 경찰은 2022년 9월 태풍 흰남노 실종 사건 전담팀에 편성돼 12월 하순까지 포항에서 근무했는데 경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까지 출퇴근하며 16차례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 초과 근무수당 17만여 원을 부당 수령한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출장 때도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만 허용되는 지정 활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울릉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은 몇 해 전까지 고속도로 접근도 쉽지 않아 내륙의 섬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리적 한계를 딛고 경북에선 처음 시도하는 영어 축제 잉글리시 페스티벌이 영양고등학교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도형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잉글리시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는 별천지의 고장 영양고등학교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미식축구, 음식 만들기 등 학급별 체험활동을, 오후에는 영어 골든벨 퀴즈와 학급 대항 댄스 배틀, 그리고 연극 공연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 언어는 살아있는 건데 그냥 글로만 배우면 뭐하냐, 문법만 배우면 뭐하냐, 그 살아있는 삶 속에서 좀 체험하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제가 기획을 하게 됐고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하니까 그게 제일 보람이 큰 것 같습니다. 실습실에서는 햄버거에 들어갈 패티를 굽고 있는데요. 원어민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 학생들의 요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들과 외국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특히 햄버거를 미국식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체육관에서는 미식축구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허리에 두른 띠로 몸싸움을 대체하고 외국 스포츠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처음 해봤는데 몸싸움이 심해서 위험할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랑 작전을 짜고 공을 주고받으며 전진하는 재미가 좋아서 재밌었어요. 지난해 축제 이후 학생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 올해의 축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영어 축제는 다른 교육 현장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학생들은 영어를 통해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영양고의 영어 축제가 농촌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권도영입니다. 영덕군은 군민이 영남 사이버대에 다니면 대학 측으로부터 등록금 50%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과 영남사이버대는 지난 2일 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악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영남사이버대는 사회공헌 및 공공복지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영덕 군민들의 평생 교육을 지원합니다. 에코프로가 포항시의 출산 가정을 위한 3,60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자 144개를 기부했습니다. 마더박스는 육아에 필요한 체온계와 아기띠, 젖병, 손목 보호대 등 13종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됐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내 저소득 출산 가정에 육아용품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에코프로는 2021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 지역본부와 협약을 맺은 뒤 매년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울릉도와 독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오늘 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도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파란 하늘에 선선한 가을바람까지 나들이 가기 좋은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6도, 안동은 14도, 포항은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2도, 안동 21도, 포항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 이어지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살펴보시면 15도로 출발하고요. 김천은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4도, 봉화도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1도, 봉화도 21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울진의 기온은 14도, 포항은 16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울진 22도, 포항은 20도 전망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계속해서 가을 날씨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